여기 인사 좀 해볼까? 고마워. 고마워. 빠이빠이. 고마워. 하나. 옳지. 아이고. 엎드려. 옳지. 잘했어. 근데 유닛과 CC는 사실 논할 필요가 없어서 논하지 않았던 것도 있기는 한데 유닛은 농도 우리가 100유닛, 200유닛, 뭐 50유닛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톡스 이렇게 병으로 나오는 그 단위에 써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농도처럼 그러니까 농도가 아니지. 보톡스 독소의 활성화되는 정도. 그거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농도처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유닛이랑 25유닛이면 50유닛이 더 센 거. 효과가 더 센 거예요? 훨씬 센 거. 그러면은 100유닛은 더 센 거. 200유닛은 더 센 거. 그러니까 그 보톡스의 활성화가 되는 정도가 더 센 거. 그러면은 주름에 맞는 농도랑 사각턱에 맞는 농도가 다르겠지. 그러면은 주름에 맞는 농도는 훨씬 더 약하게. 그래서 뭐 토탈 10몇 유닛 또는 뭐 20유닛 정도로 뭐 이마 미간을 맞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턱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요. 턱은 보통은 우리 기본 유닛이라고 하면 50유닛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톡스는 무조건 유닛이 중요하지 CC는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턱 보톡스 맞을 때 2cc를 준비해요. 그러면 2cc가 몇 유닛인지 절대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병원에서 보톡스 병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유닛짜리 보톡스야. 그러면은 걔는 가루로 와. 물론 액상도 요즘에 가끔 있긴 한데 우리는 지금 다 가루 형태를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4cc를 생리식염수를 섞어. 그러면 4cc짜리의 100유닛 보톡스가 된 거야. 그러면 그 중에 2cc는 50유닛이 되는 거야. 그렇게 따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2대를 가져가서 우리는 2cc를 턱에다가 놓는데 우리는 50유닛을 2cc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주름 보톡스는 거기에 물을 조금 더 타서 더 묽게 좀 만들어 놓고 왜냐면은 턱만큼 세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용량을 계산을 해서 더 적게 담아 놓는 거지. 작은 주사기에. 그래서 뭐 어디서는 미간 보톡스를 만약에 1cc를 맞았는데 어디서는 0.5밖에 안 놔주던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거기서 몇 유닛으로 그걸 세팅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유닛에 내가 4cc를 넣었어. 그러면 4cc 주사기 4대를 1cc짜리로 4대를 뽑았어? 그럼 그거 4개가 다 맞으면 100유닛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5, 25, 25, 25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50유닛일 때랑 100유닛일 때랑 주사기 나누는 게 다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는 만약에 50유닛을 2대에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병원은 한 대에다가 50유닛을 다 넣을 수도 있겠지. 100유닛 보톡스 병에다가 생리식염수 2cc만 넣어서 1cc를 뽑으면 그게 50유닛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한 대로 그냥 양쪽 보톡스 놔줄래. 그거는 훨씬 국소 부위에 보톡스를 놓고 싶은 경우 정말 딱 거기만 더 퍼지지 않고 물을 최대한 적게 해서 보톡스 효과가 그 자리에만 딱 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물을 더 적게 타겠지. 그러니까 이게 저기는 뭐 몇 cc 놔주는데 여기는 몇 cc 놔주고 이거는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병원에서 그 농도를 어떻게 섞는지 물을 얼마나 타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근데 대부분 그거를 아무리 보여달라고 해도 50유닛짜리를 쓰는 병원이 가끔 있어요. 대형 병원들. 그런 데는 아무래도 대량으로 주문을 하니까 훨씬 싸게 들어올 수가 있어서 50유닛짜리가 기본적으로 비싸거든요. 대용량이 훨씬 싸고 그 유닛 대비. 그러면은 50유닛짜리 하나 그냥 바로 꺼내가지고 까서 생리식염수 해가지고 넣어주는 데도 있어. 나도 예전에 그런 데 가서 맞아본 적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200유닛짜리 보톡스를 사서 생리식염수를 섞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닛에 맞게 뽑아서 그렇게 하니까 섞는 거 보여주세요 하면 섞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섞은 거를 다 뽑아가지고 놔줄 수도 없어. 200유닛 맞을 거 아니잖아. 근데 물론 뭐 바디 보톡스 200유닛 맞겠다 그러면 한 병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섞어서 보여줄 수 있지. 그래서 보통 이제 바디 보톡스, 승모근, 그다음에 뭐 종아리 뭐 이런 데 맞을 때는 근육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타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퍼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더 많이 섞어서 주사기 대수를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분산시키려고 할 거고 스킨 보톡스라고 부르는 것도 묽게 탄 보톡스인데 묽게 보톡스를 타려면 물을 많이 타서 유닛을 퍼뜨리는 거지. 얼굴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근육이 막 불편할 정도로 잡히는 게 아닌데 전반적으로 피부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보톡스를 얇게 그냥 다 펴놨으니까. 그게 유닛의 그런 개념들인데 그래서 이게 CC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아주 큰 착각이야.
아무 상관없어. 그 병원에서 어떻게 썼는지 몰라. 궁금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아, 나 똑같이 그때도 2대 맞았던 것 같은데 같은 농도일까? 하지만 그건 알 수 없다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통상 정말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그런 유닛 정도로 계산을 해서 쓰고, 사각턱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50유닛. 근데 가끔 저 50유닛 양쪽에 다 맞기 싫고 진짜 약하게 맞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맞거든요. 나는 보톡스를 맞은 지 이제 좀 오래돼서 근육이 막 예전만치 이렇게 커지진 않아서 50유닛을 다 맞는 게 너무 이렇게 사막 이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25유닛 맞거든요. 한 대만. 한 대만 필요한 사람이 가끔 있어. 너무 공포스러워 한다거나 그러면은 너무 줄어들까봐 패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반만 맞으라 그래. 반값으로 되고. 아 그렇게도 응. 가능한 거예요? 응. 오. 아니 그렇게 해주면, 아니 50유닛 돈 내고 반만 맞으면 아깝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반만 맞고 반값만 내시라고. 근데 만약에 진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 왜냐면 우리가 25유닛 가격은 얼마예요? 라고 따로 써놓진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진짜 페인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너무 많이 줄이고 싶진 않고 진짜 살짝만 힘만 빼뜨렸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반만 맞고 효과가 너무 없거나 좀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그냥 반 더 돈 내고 맞으면 되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대부분 어그리하지. 아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보톡스도 미간이나 이마 보톡스 맞으니까 뭐 눈이 너무 가라앉고 눈이 안 떠지고 눈두덩이가 부풀어 있고 그게 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톡스를 약하게 맞아보면 되지. 농도를 줄여서. 대신 주름은 덜 잡히겠지. 팽팽해지진 않겠지. 하지만 눈은 뜰 수 있지. 그래서 보톡스를 맞아보면서 본인의 농도를 찾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보톡스는 뭐 여러 군데 가서 맞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맞으면 예전에 여기서 이만큼 맞았을 때 딱 좋았어. 또는 그때 살짝 무거웠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약간 약하게 맞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주기가 6개월 정도는 갔던 것 같은데 점점 뭔가 줄어드는 느낌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혹시 계속 국산의 보톡스를 맞고 있었는데 내성이 생겨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또 찾아보니까 내성 절대 안 생겨요. 뭐 저도 국산 맞아요. 뭐 이런 의사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절대라고 할 수 있어? 논문에 떡하니 나와 있는데 내성 생길 수 있다고? 세상에 의료도 그렇고 과학적인 것도 그렇고 100%라는 없고 절대 안 생겨요도 없고 절대 괜찮아요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쉽게. 그러면 사람들은 물론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지만 확률이 매우 낮으니 국산 맞아도 괜찮다. 저렴한 보톡스 맞아도 괜찮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지만 요즘에는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져서 20대 초반들부터도 보톡스를 계속 맞는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노출되는 농도가 많고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내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종아리 보톡스, 뭐 승모근 보톡스처럼 유닛이 높은 것들을 또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내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 0.2% 이내로 봐요. 그러니까 낮아, 되게 낮아. 근데 그 0.2%는 1000명 중에 2명이잖아. 근데 1000명 중에 2명이면 그렇게 또 작은 숫자는 아니다? 한 달에 제가 보는 환자 수가 그래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30명씩으로 치면 물론 1000명 좀 안 되겠다. 그분들이 그러면은 거의 한 달 반 사이에 내가 내성이 있는 사람 한 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높은 거지. 당연히 높은 거지. 보톡스를 맞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50대쯤부터 보톡스를 맞기 시작했고 나는 미간만 그냥 1년에 한 3번 정도만 주기적으로 맞을래. 그러면은 국산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성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적은 농도고 횟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나는 미간만 맞을 거야. 근데 가성비로 조금 저렴하게 나는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그냥 일반 국산 톡신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어. 국산 중에도 코어 땡땡이라고 걔는 또 내성 가능성이 낮은 애긴 하거든요. 그걸로 골라서 맞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이마도 맞아야 되고 미간도 맞아야 되고 눈가도 맞아야 되고 뭐 여기도 맞아야 되고 입가도 맞아야 되고 여기도 맞아야 되고 스킨 보톡스도 즐겨하고 나는 사각턱 보톡스도 맞아야 돼. 그러면 많이 맞는 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좀 예방적으로 내성이 좀 덜 생길 만한 보톡스로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생겨요? 그것도 아니지. 저 제오민으로만 맞았는데 왜 내성이 생겨요? 생길 수도 있지.
그리고 내성 잘 안 생겨요, 뭐 절대 안 생겨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생기면 책임질 거야? 나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주름은 그렇다 쳐. 사각턱 보톡스를 내성이 생겨버리잖아요? 이거는 진짜 치명적이야.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수술밖에 없어. 교근 축소술. 그래서 나는 사각턱 보톡스를 만약에 나는 못 맞는다고 생각하잖아. 너무 무서워. 농도를 좀 크게 맞을 거다? 저는 무조건 내성 가능성이 낮은 애들로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 얘기를 하고 싶기는 했어. 자꾸 아유 뭐 문제 없다 뭐 어쩌다 하는데 책임질 것도 아니고 무슨 수술을 본인이 해줄 것도 아니고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저는 은근 봤거든요. 나 너무 안타까웠어. 한 3-4분 봤어요. 안 들어 아예. 이거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위만 나는 계속 맞았는데 여기는 처음 맞아요. 만약에 이랬어. 나 이때까지 미간만 맞았고 여기는 처음 맞아. 근데 미간도 안 듣고 여기도 안 듣는 거야. 그러면은 내성이라는 건 몸에 생기는 거지 절대 부위별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간만 계속 맞아서 미간이 내성이 생긴 것 같대. 미간이 더 이상 보톡스가 안 듣는데 그러면 사각턱도 안 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절대 보톡스의 내성은 부위별로 생기지 않는다. 근데 진짜 보톡스 우리나라만큼 싼 데 없어. 축복받은 나라야, 이 나라 진짜. 외국에서 맞으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보톡스 맞는데 뭐 50만 원 이렇다는데. 그러니까 축복받았으니 그 축복을 계속 잘 누리려면 내성 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고 주기, 용량 관리 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도를 따져도 되는데 농도는 따져도 사실 크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병원에서 일을 하시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끝.